통일교 측의 윤영호 씨 메모가 나왔는데 구속 전에 썼대요. 50여 쪽을 조선일보가 입수했는데 특검 통일교 의혹 특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62%나 나왔습니다. 갤럽 조사에서요. 네.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예.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그런 거죠. 필요하다고 답을 했거든요. 심지어 진보층 민주당 지지자에서도 그리고 이게 흥미로운 게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특검 도입을 찬성하는 비율이 정치 성향이라든가 예.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진보층의 67%, 중도층의 65%도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도 특검을 반대할 명분이 거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지금 특검 공화국이 됐어요. 예. 자, 정부 출범 직후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 세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죠. 좀 운영이 됐죠. 예. 거기다가 관봉권 띠지 분실. 그렇죠. 이거 사실상 특검이 임명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또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관련해서도 상설 특검이 임명이 됐어요. 예. 특검 공화국이에요. 예. 그런데 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만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안 된다. 안 하겠다. 안 경찰에 된다. 맡겨보자. 네. 뭐 계속 이러고 경찰 있죠. 수사를 지켜보면 예. 된다. 이렇게 막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구린 게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많은 분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과 관련 없이 예. 국민 10명 중 6명은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중도층, 진보층, 뭐 민주당 지지자 뭐 다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특검을 더 찬성하는 비율이 갤럽 조사로는 더 높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55% 지난주에 6%포인트 확 떨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1%포인트 더 줄었고 심지어 부정평가가 지금 최고치예요. 네, 아마 이번 주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예. 대통령 업무 보고. 업무 보고 때 대통령의 태도. 책갈피 네, 딴 데 뭐 가서 어디 뭐 나가 계시는 것 예. 같다느니 말이 기시네요. 예. 이런 태도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예. 생각하게 했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는 뭐 품격을 바라진 않았어요. 예. 그런데 대통령 업무 보고 때 대통령의 이 말투나 말 내용이 좀 쉽게 말하면 천박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된 것과 관련해서도 여론조사가 갤럽 조사에서 문항이 있었네요. 국가보안법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느냐? 55%가 유지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고 진보층에서도 국보법 유지와 폐지가 37%로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정당과 정파에 대한 어떤 견해를 떠나가지고 예.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 국가다라는 특수성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상욱 의원도 여기 국보법 폐지안에 발의를 같이 했던데. 그러니까 그분은 예. 어떻게 우리 당에서 공천을 받았었는지 그러니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복귀를 해야만 예. 다음번 총선 준비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러니까요. 되게 독특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통일교 특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원하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 오늘 첫 소환됐는데 사실 아니다. 나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내가 3번 떨어지고 4번 만에 당선됐는데 그거 2천만 원하고 시계 하나로 내가 그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맞바꿨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하라.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그만큼 이거는 정말 자기가 결백하다. 예. 이 점을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예. 이게 어떤 자신의 주장을 깨는 거를 법률적 용어로 탄핵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게 또 확인이 됐잖아요. 이런 작은 것들이 예. 전재수 의원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자꾸 무너뜨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통일교 측에서 2018년 무렵에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2천만 원 예. 그리고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한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통일교 산하재단이 전재수 의원의 출판 기념에 앞서서 출간했던 책 500권을 2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들여서 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 누구에게 주지도 않고 예. 보관해놨다. 아,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게 신종 뇌물 아니냐. 우회적으로 그 책을 뭐 예를 들어서 나눠주거나 이랬었으면은 필요에 의해서 가져갔나 뭐 보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네. 출판 기념회의 뜻은 네. 자기가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책을 읽고 싶어서 본인이 돈을 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일교에서 한꺼번에 500권을 사가지고 예. 누구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그냥 보관을 한 거. 갖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재수 의원에게 1,000만 원을 우회적으로 주기 위해서 그런 수법을 쓴 것 아니냐. 예. 이런 어떤 그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좀 전재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가 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근데 이게 봅니다. 500권 이거 산 거 가지고요. 뭐 영수증 처리도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이다. 그리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거 관행상 그러기도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진짜 이렇게 막 500권씩 사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글쎄 저는 출판 기념회를 해보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출판 기념회 안 하는 뭐 운동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캠페인.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사실 정말 국민이 읽고 싶은 책은요 출판 기념회 안 해도 팔려요. 그렇긴 하죠. 네. 저도 네. 뭐 정계 입문 직전이지만 예. 그냥 책 내서 베스트셀러 해봤어요. 네. 예. 뭐 물론 기자 때의 어떤 그 특종 취재기였습니다만 예. 그걸 굳이 출판 기념회를 해야 되나요? 이게 또 돈이 술술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저 김민석 국무총리라든가 노웅래 전 의원의 사례로 보면은 예. 이게 목돈을 버는 어떻게 보면은 창구잖아요. 예. 검은 돈의 유혹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출판 기념회 문제에 대해서도 예. 잘 생각해봐야 돼요. 또 노영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카드 단말기 네, 카드 단말기 설치해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됐습니까?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와, 500권. 총선 전에 그러니까 예. 2019년 11월에 한꺼번에 500권을 사서 대금을 줬다는 거예요. 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물론 경찰 수사 과정을 믿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요? 왜요? 네. 아니 경찰이 어떤 조직이에요? 검찰보다도 훨씬 권력에 휘둘리는 조직이잖아요. 오. 그리고 지금 검찰에 이재명 정권의 대든 검사들 다 귀양 보냈잖아요. 그랬죠. 그걸 알고 경찰이 소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소시효도 예. 연말까지로 끝난다는 보도도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시간에도 지금. 쫓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예. 특검해야 돼요. 네. 그럼 많은 국민들이 또 실제로 갤럽 조사에서조차도 지금 10명 중 60%가 4명이 넘게 그렇죠. 예, 10명 중 4명이 특검에 필요하다. 바로 6명, 10명 중 6명이. 바로 전재수 의원 같이 예. 지금 살아있는 권력과 가까운 분 예.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냐. 어허. 네. 그런 거 수사하라고 특검이 특검이 있는 거예요. 거죠.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공화국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유독 통일교 특검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참. 더 이상한 거죠. 지금 하나하나씩 단독 보도를 나오는데 경찰이 한학자 집무실 출입 기록 확보해서 정치인 방문 시간 조사를 한다 그러고 그리고 메모가 나왔습니다. 네. 통일교 측의 이 지금 윤영호 씨 메모가 나왔는데 구속 전에 썼대요. 50여 쪽을 조선일보가 입수했는데 어머니의 대선에 대한 뜻을 알고 있다. 정치인 아름아름 만났다. 사실상 그러니까 어머님 말 없이는 일 안 벌였어 라는 메모가 나오니까 그럼 한학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정황이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 특검이라든지 검찰 수사 때 예. 항상 나오는 게 다이어리예요. 그렇죠. 네. 항상 언론이 주목하는 게 예. 리스트와 다이어리입니다. 그렇죠. 리스트는 누구누구에게 돈이 갔을까 네. 이거고요.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요. 수사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자위 차원에서 그렇죠. 자위권 차원에서 만들어 놓는 예. 거거든요. 근데 윤영호 씨 같은 경우에도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만 3년간 매일 아침에 천정궁을 찾아가서 한학자 씨에게 특별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근에 이제 그 건진법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윤영호 씨가 어떤 특별한 로비 창구가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 파문을 당했거든요. 통일교에서 네. 통일교에서 파문을 당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자신이 살아야 되는 어떤
알리바이 같은 거를 남겨놓지 않았을까 예. 이런 관측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무려 메모가 50쪽이 넘는다는 거예요. 야. 50쪽이. 그러면서 대선에 대한 어머님의 뜻을 알았기에 예. 이런 거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당시 진보와 보수의 연은 자신은 없었지만 예. 어머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름아름 만나면서 어머님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예. 한학자 씨의 뜻이 간곡했기 때문에 자기는 만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구명 차원에서 예. 메모를 남긴 것 아니냐. 야. 그리고 이런 얘기도 담겨 있었대요. 어머님 관련 해외 원정 도박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한 적이 없다.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한 적도 진술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참고 있다. 나 건드리면은 할 수 있어. 이거죠 네. 지금. 저도 메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예. 어머님 관련 해외 원정 도박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한 적이 없다. 수사기관에 아직은 예. 자료를 제출한 일이 없다. 없다. 그런데 수틀리면 할 수도 있다. 있다. 그 얘기 라는 아니겠어요? 게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예. 네. 야, 이거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